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 말씀 여는 말을 통해서 우리 토론의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우리 논의지만 더 넓게 정치 개혁, 더 넓게 이제 대한민국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어떻게 지켜낼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정치개혁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작년 3월 22일입니다. 대선 끝나고 딱 2주 되던 날. 대선 끝나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물론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고 하는 걸 저도 일선에서 많이 느꼈고, 심지어 우리 지지자들에게도 우리가 투표 노비냐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그야말로 혐오 정치를 경험을 했는데, 그러고도 선거를 졌고요. 그 결과를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들어가지고 한 2주 동안 정말 누워있다가 한 2주가 지나고 나서 언론사랑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진짜로 정치를 전환시켜야 될 때가 왔다.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 이게 대선으로 끝나지 않고 2024년 총선도 정말 역대급 비호감 혐오 총선, 그야말로 대부분의 시민들이 등 돌리고 소수의 사람들만 나와서 서로 싸우는 짠물 선거가 될 수 있고, 거기서도 끝나지 않는다.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너무 큰 위기감이 들어서 3월 22일부터 이 정치개혁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3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결선 투표제. 그래서 한탕주의로 끝나는 반사익 정치를 끝내자.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는 소선거구 폐지하자. 그리고 지방선거는 지방의회의 경우에 2인 선거구 폐지하자. 이렇게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지방선거는 뭐 아시다시피 아주 약간의 성과만 가지고 지나갔고요. 이제 총선을 앞두고 지난 여름부터는 좀 선거제도 개혁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활동을 해왔습니다. 뭐 왜 꼭 정치개혁 이번 해야 되냐, 선거법 왜 바꿔야 되냐 이런 질문을 제가 받을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이대로 가면 정말 다 죽는다. 지금 IMF 때 또 2008년 금융 위기 때 우리가 다 사람들 버리는 식의 경제 정책을 가지고 나머지 사람들만 선진국까지 이렇게 해서 왔는데, 지금 복합 금융위기 예전 위기 때보다 더 큰 위기 아닙니까? 뭐 전세 대출자 60만 원 내던 사람들이 200만 원씩 내고 있고, 우리 임금 노동자 3분의 2의 월급 실수령이 200만 원대인데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활고와 격차로 다 죽을 거고요. 지방 소멸돼서 다 죽을 거고, 저출생 이제 0.7대로 정말 인류 역사의 새 지평을 열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인구가 줄어서 죽습니다. 기후위기 때문에 죽고요. 혐오 감정 때문에 죽습니다. 이대로 가면 정말 너무너무 절망적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전환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선거제도 개혁하면 뭐 하냐라고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표가 원래 저희가 5년 전에 했던 3대 의제 11대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자, 의석수 확대하자, 지방의회 선거 비례성 보장하자, 결선 투표제 도입하자, 정당 설립 요건 완화하자, 여성할당제 강화하자, 뭐 교호순번제 도입하자, 기탁금 내리자, 피선거권, 선거권 하향하자, 유권자 표현의 자유 얘기하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했는데, 그럼 이제 정치개혁이 되냐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자, 왼쪽에 있는 게 보시면 저도 이제 안 보이는데요, 여기서는. 어쨌든 기탁금이나 이런 것들이 비례대표나 청년 정치인들 같은 경우 하향됐습니다. 선거권, 피선거권 다 하향됐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3에서 5인 선거구 시범 실시됐고요. 헌재 결정으로 지방의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4대1에서 3대1로 감소했습니다. 저희도 이거 헌법도 제가 써가지고 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헌재 결정, 저희가 한 건 아닙니다만 이제 지방의원도 후원회가 설치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유권자 표현의 자유 부분이 확대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몇 개 나서 공직선거법 추가 개정돼야 됩니다. 즉 최근 몇 년간도 선거제도와 관련된 핵심적인 건 아니더라도 정치개혁은 계속 두드리면 조금씩 변화가 있었다. 국회의원 스스로 방패가 되어서 그 문제를 오히려 민심을 반하는 행위를 서슴없이 행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국민 소환제도. 당연히 저는 정치개혁의 아주 중요한 의제로 포함시켜야 된다. 국민 발안제가 유신 헌법 때문에 폐지됐습니다. 국민도 당연히 법안을 발의할 수 있어야죠. 양당조차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이제 울산 같은 특수한 지역 내에서는 중선거구가 갖고 있는
커다란 함정이다라고 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소결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읽겠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대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실패의 사례로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것 같고요. 대안으로 주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병립형 비례대표제, 현재와 같은 거 비슷한 거죠. 그 다음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있고 완전한 전면 비례대표제가 이거 아마 노동당 쪽에서 주로 주장하는 것 같은데 의원 정수를 확대한 비례대표 이게 이은주 의원이나 정의당 쪽에서 하는 것 같고요. 개방형 권역별 대선거구제 이거는 진보당 쪽하고 아마 박주민 의원하고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역 일당 50%는 이상 못 넘기도록 하는 상한제를 두자. 그 다음에 한 당이 복수공천을 하지 말자 등등의 안들이 지금 현재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큰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만 발등의 불도 빨리 해결해야 되잖아요. 지금 발등의 불은 혐오 정치, 증오 정치인데요. 그러니까 지역구도에서 발생했던 게 지금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근데 그건 어디서 오냐? 반사익 구조에서 온다. 정치가 제일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혁하지 못하면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굉장히 암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적극적으로 우리 주장을 펼치고 함께 정치 개혁을 하자 이렇게 뜻을 모아내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일단 저희가 처음에 소선거구 아웃 이렇게 구호를 잡았잖아요. 그 문제의식은 뭐냐면요. 반사익 구조를 깨야 된다는 겁니다. 약간 지금 논의 맥락이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 당면 이걸 발육될 때 큰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만 발등의 불도 빨리 해결해야 되잖아요. 지금 발등의 불은 혐오 정치, 증오 정치인데요. 그러니까 지역구도에서 발생했던 게 지금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근데 그건 어디서 오냐? 반사익 구조에서 온다. 큰 물에서 싸워야지 민주진보 진영이 이기는 거지. 기득권을 상대하는 방법은 그거 아닙니까? 다원주의 연합 정치로 가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도 선거제도가 핵심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가 뭐 정치개혁 다 알고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게 아닌데 이런 과정을 겪어서 결국 지금 당장 2023년도는 선거법 어떻게든지 해야 된다. 여기서 쇼를 가야 된다. 이런 결론에 이르렀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요. 논의를 한쪽으로 집중해 주시면 저는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